아까 좀 전에 얘기한 거는 제가 그 위로를 디스하고 폄하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. 그리고 당연히 위로를 받을 땐 당연히 받아야겠죠. 그리고 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 생가사를 가르는 어떤 그런 중요한 문제라든가 누가 사람이 많이 아프다든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.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생활하는데 일상사에서 생길 수 있는 어떤 크고 작고 다반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점 먼저 오해를 푸시고요. 그리고 그러면은 위로를 어떻게 받을 것이냐.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일단 참는 쪽으로 강요를 조언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. 웬만한 건 한 참아보고 자기 스스로 참을 때가 참아보고 그리고 다시 정 참지 못할 경우에 위로를 받는데 위로를 받을 때도 정확하게 어떤 우리가 위로를 받는 어떤 그 원칙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. 일단 자기 고민과 고충을 털 때도 기승전결이 있으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. 왜냐하면 고민도 상처도 좋은 쪽으로 질문하고 했어야지만이 좋은 답변이 나오는 것이지, 횡설수설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그 해주는 사람도 똑같은 횡설수설을 하게 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도 유의해야 될 필요가 있고, 제가 얘기하는 것은 좀 간단한 방법인데 참 유치하고 치사한 방법이지만 해본 방법은 괜찮은 방법입니다. 일단은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는 지금 울어주는 거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. 이왕이면은 많이 울어주는 게 좋다. 눈물도 흘리고 콧물도 같이 흘려가면서 울어주면 그 마음속에 있는 정화된 것이 한번 드러내지기 때문에 마음이 가볍게 되죠. 위로에 기본적으로 위로를 받게 되면 뭐가 됩니까? 일단은 그 나아진다기보다도 평상으로 돌아와서 다시 새로운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기운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? 마찬가지로 울면은 눈물 콧물 짜면서 울어내면 마음이 일단 가벼워지고 카타르시스, 마음의 정화가 되고 고민, 고충이 한번 쓸어 나가는 어떤 기분이 되기 때문에 한번 좀 잘 안 해보신 분들은 한번 실험 삼아 많이 괴로울 때는 자기 마음을 격하게 만들어서 한번 크게 한번 울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 들고요. 늘상 얘기하는 거지만 위로라는 것은 이미 두 번째는 위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마음이 일단 상처를 받든지 고난과 역경이 마음속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이건 뭐냐? 괴로움이거든요. 괴로움을 할 때는 제가 그저께도 얘기했지만 일단 나와서 많이 활동함으로써 몸을 힘들게 함으로써 마음을 이겨내는 방법도 괜찮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, 세 번째에 대해서는 제가 요거를 좀 강조하고 싶은 건데 앞에 두 가지도 좀 길게 하고 싶지만 날씨도 춥고 해서 좀 짧게 한 겁니다. 세 번째는 이런 원칙을 두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. 일단 위로를 받는 첫 번째 요령, 1차적인 단계는 좀 치사하지만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. 이거는 제가 느꼈지만 다른 이런 얘기도 해도 되나 싶을 정도인데 다른 뭐 철학자들도 얘기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. 일단 위로에 받을 때 가장 1차적인 단계는 자기보다 더 힘든 사람을 만나거나 들었을 때 1차적으로 위로가 된다는 거죠.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. 자기가 요 정도 아픈데 누굴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 그 사람은 더 힘든 거예요. 난 이번에 예를 들어서 진급에 떨어졌는데 그 사람은, 내 친구는 회사를 그만두고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거죠. 이런 케이스가 있죠. 내가 뭐 월급이 조금밖에 안 올라가 투정 부리고 있을 때 내 친구는 뭐 이렇게 회사를 그만두는 케이스가 생겼다든가, 아니면 나는 부부 문제가 있었는데 그 집안은 지금 이혼 소송에 걸렸다든가, 내 자식은 공부를 못해서 고민했는데 그 집은 지금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되는데 말지 그런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든가, 이런 식으로 들었을 때는 좀 비겁하고 치사한 방법이지만 자기 스스로가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.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에요. 전 느꼈을 뿐인데 이거는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. 그리고 2차적인 단계가 뭐냐, 그런 사람들과 같이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교류를 하게 되면은 자기 위로가 되는 게 더 빨리 된다는 것이죠. 이런 게 있고, 저는 그래서 사람한테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독립적으로 하는 방식 중에는 책을 좀 보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러면
굉장히 상투적이고 일반적인 얘기 같은데 왜 그러냐 보면 저도 놀랬습니다. 저도 놀랬어요.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내가 마음에 상처를 받고 어느 종목이 있었지 않습니까? 근데 그걸 우연하게 이렇게 뭐 교보문고 광화점인지 큰 책방을 가게 되면 어쩜 거기 저랑 똑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쓴 책이 너무 많은 거예요. 그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1차적으로 자기보다 더 아픈 사람, 더 고통받는 사람, 더 상처 있는 사람을 보면은 1차적으로 위로가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? 그런데 일상적으로 가족이나 친구나 뭐 동기나 동료한테 그런 얘기를 들을 수가 없어요. 그 사람들은 그 나랑 같은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공감력이 완전히 떨어지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답변, 원하는 조언을 받을 수가 없죠. 그러나 그 책방을 가면 자기보다 이전에 똑같은 감정을 받고 똑같은 상처, 똑같은 고통받은 사람이 쓴 책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. 저도 가봤는데 너무 많아요. 상사한테 고통을 받고 그런 세월을 받은 사람들 그 책이 많아요. 쭉 보면서 고르면 됩니다. 자기가 비슷한 고통을 가진 사람을 그냥 일단 하나 사시면 됩니다. 그리고 집에 가서 책을 읽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면 그걸 그냥 한 번 보면은 사실 고통이 일반 사람한테 받는 거랑 비슷해요. 그래서 한 번 보는 것은 간단하게 보시고 한 며칠 있다가 약효가 떨어지면 다시 한번 또 보시고 또 보실 때는 이번에는 동의되는 부분이 있고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면 뭐 밑줄도 치고 형광펜도 칠해서 한번 보시고 또 다시 한 일주일에 또 위안이 되면 또 까먹을 때 되면 그 세 번째는 그 책을 가지고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필사, 그러니까 책을 갖다 이렇게 베끼는 거죠. 자기 노트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다이소 같은데 1,000원짜리 노트를 사서 공감되는 부분을 뭐 10줄이든 5줄이든 아니면 한 페이지를 쭉 적어 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. 이게 언제 도움이 되냐면 자기가 다시 위로라는 것은 그 사건이 끝나기 전까지는 위로가 잘 안 되거든요. 그게 완전히 소멸되면 원래 위로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. 끝났으니까. 그때 한번 끝날 때쯤 돼서 다시 자기가 썼던 베낀 거 필사를 한 거 보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. 그리고 저는 한 단계 더 나가서 그 필사를 했던 부분을 기왕이면 여러 차례 읽어서 그 암기 수준까지 좀 가주면 더 좋다. 왜? 그럼 어느 순간 그 암기됐던 것들이 지나가면서 생각이 납니다. 생각이 나면서 그거를 생각을 하죠. 사유를 하게 되면서 자기가 왜 그런 어떤 상처나 고통에 내가 위로를 받으려고 했었고 그래서 어떻게 해결을 했고 어떻게 공감을 했다든가 자꾸 되풀이가 됩니다. 이게 사람의 기억이라는 게. 그렇게 몇 번 생각을 하게 되면 뭐가 좋냐면 다음에 유사 케이스가 생기거나 비슷한 경우가 돌발됐을 경우에는 내가 그거를 종전에 옛날처럼 괴로움이 100배였으면 이렇게 한번 공부한 거로 지금 방법들 1, 2, 3 책을 사서 한 번 읽고 2번 보고 밑줄 치고 3번 보고 베끼고 필사하고 4번째 암기 같은 걸 하게 되면은 다음에 대응할 때 굉장히 젠틀하고 나이스하게 접근할 수 있고 고통을 예전에 100이었으면 지금 한 50 정도로 떨어뜨릴 수 있는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데 말을 좀 빨리 하다 보니까 이게 두서가 없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일단 제가 정리를 하게 되면은 사람한테 받을 때는 마지막 순서에 받았으면 좋겠다. 일단은 제가 그 상황을 스스로 절 감내하는 방법을 일단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정이 혼자서 힘들 때는 울어주는 방법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몸을 좀 더 이렇게 돌려가면서 위로 이퀄 그 안에는 상처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몸을 돌리면서 육체가 마음을 이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책을 통해서 가장 유사한 케이스, 그러니까 자기가 겪고 있는 유사한 케이스를 실제적으로 책을 통해서 알고
그러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고통이 더 많은 사람들 있다는 걸 보면서 1차적으로 위로를 받고, 그리고 그걸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나중에 다시 생길 어떤 고통이나 상처가 있을 경우에 잘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고, 또 하나는 그런 걸 가지고 나중에 어떤 그러한 고통을 가진 그 주변의 사람들을 봤을 때도 좀 이렇게 나이스하게 합리적으로 해줄 수 있지 않냐,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긴 드렸는데, 날씨가 갑자기 춥다 보니까 발음도 약간 꼬이고 발도 시렵고 그래서 제가 이 정도 마무리 짓겠습니다. 하여튼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너무 불편하게 듣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